내 이름은 키토 저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궁극의 맛을 찾아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괴식 헌터다. 이번에 내가 방문한 곳은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이다. 운치가 있는 마을인걸. 이곳은 어떤 이유에서 세계 유수의 비경이라고 불리고 있는 섬이다.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의 면적은 일본의 약 1.6배. 섬나라라서 그런가 동질감이 느껴지는군. 그리고 이 섬의 가장 큰 특징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동물들이다. 호랑이 꼬리 여우 원숭이나 다람쥐 원숭이 등 이 섬에는 다양한 고유종들이 생식하고 있다. 여행 중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관광객 중에도 이런 특수종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자연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거에 한눈팔 여유 따위 내겐 없다고. 그렇다. 언제나 내가 찾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괴식이다. 그리고 이번 타깃은 전 인류의 적이라고도 불리는 생명체로 괴식이라는 관점에서 그 궁극점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좋겠지. 어중간한 각오로 임했다간 내 패배로 끝날 게 분명하다. 마음을 다 잡아야 한다. 그걸 먹는다는 상상만으로도 괴식 헌터인 나조차도 식은땀이 멈추지 않는다. 거리를 걷다 보니 백고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벌써 이런 시간이라 나도 슬슬 점심을 먹어볼까? 바로 옆에 오래된 식당 하나가 서 있었다. 이곳이라면 내가 찾는 그것도 있겠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메뉴를 확인해보자. 역시나 내가 찾던 그것이 메뉴에 올라 있었다. 전 이걸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잡념들을 떨쳐내며 나는 그것을 주문했다. 처음 서빙된 건 밥이었다. 이런 곳에서 쌀밥을 보게 될 줄이야. 몇 가지 반찬과 함께 차까지 제공되는 모습이 마치 일본의 정식과도 같았다. 실은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쌀이 주식이라고 한다. 일본뿐인 것 같은데 그 옆에 음식은 밥 위에 얹어서 먹으면 돼요. 이게 뭐죠? 라비토토라고 카사바에 돼지고기를 곁들인 스튜예요. 밥은 반찬이 되는 음식을 얹어 먹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 같았다. 진녹색의 페스토를 밥에 뿌려 먹으려니 조금 심적 저항감이 느껴졌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지 않는가. 오, 맛있다. 마음을 다잡고 음식을 맛본 나는 예상과 달리 훌륭한 맛에 눈을 번쩍였다. 향신료 때문에 재료 안까지 깊게 맛이 밴 돼지고기와 카사바의 잎의 쓴맛이 생각보다 잘 어울렸다. 이거 밥도둑이 따로 없군. 밥 한 공기만 더 주세요. 맛이 괜찮죠? 맛에 더해 독특한 향이 조화롭게 들어와 밥 반찬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밥을 2공기나 더 먹게 만든 라비토토의 마력이라. 쌀로 만든 누룽지차도 괜찮은데? 아직 더 먹을 수 있었지만 이걸로 배를 채울 수는 없었다. 타국에서 훌륭한 밥 반찬과 만난 기쁨. 튀김 나왔습니다. 은 종업원의 등장과 함께 깨어졌다. 왜냐하면 이번 여행의 메인 요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미 마음은 정하고 왔다. 하지만 그 각오마저 꺾이게 만드는 저 비주얼. 접시 위에 얌전히 누워있는 건 기름을 먹어 검게 윤이 나는 껍질에 연갈색으로 물든 배를 한. 그렇다. 내 눈앞의 음식은 바로 해충의 왕, 바퀴벌레다. 물론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바선생들과는 다르다. 마다가스카르 휘파람바퀴라고 불리는 이 섬 고유종이다. 이 바퀴벌레는 사람의 집이 아닌 숲속에 생식하며 낙엽이나 과일을 주식으로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바퀴나 독일바퀴처럼 정리 같은 위험한 균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너무 커. 하지만 야생에서 먹고 자란 탓에 그 크기가 일본의 바퀴벌레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비주얼적으로 이건 그냥 거대하고 역겨운 바선생이잖아. 그건 배 부분이 맛있어요. 맛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소리를 들어봤자 위생 대국에서 태어난 일본인의 DNA가 이걸 먹길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몸은 살아있는 바선생의 젖도 빨아먹은 남자.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잘 먹겠습니다. 옆 테이블의 남자가 맛있다고 한 배부터 나는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하지만 먹어보니 간은 겉에 살짝 뿌린 소금이 전부였고 식감도 달걀 흰자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날 더 괴롭힌 건 바 선생을 먹고 있다는 압도적인 사실 그 자체였다. 그렇다고는 해도 난 이미 곤충식에는 익숙한 몸, 이 정도로 무너질 내가 아니었다. 침착하자. 이게 바퀴벌레라는 것만 빼면 맛은 그럭저럭 괜찮잖아. 그렇게 정신 승리를 꾀하며 배 부분을 이로 끊어내려고 한 순간 생각지도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설마 안쪽까지 다 익히지 않은 건가? 바 선생을 입에 넣고 씹음과 동시에 끈적하고 불쾌한 식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바 선생의 내장이 흘러나왔다. 이건 긴급 사태라고 판단한 나는 서둘러 바 선생을 입에서 뱉어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하얀 것이 주르륵하고 입에서부터 실처럼 이어졌다. 이건 뒷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바 선생의 내장이 분명했다. 실물을 본 정신적 충격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하지만 이 꼴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내가 아무리 강철 멘탈이라고 해도 한계는 있는 법. 이걸 끊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나는 숟가락에 얹혀진 상반신을 그대로 입안에 털어넣었다. 그렇게 어찌어찌 한 마리를 통째로 먹어치우는 데 성공했지만 그 덕에 식욕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역시 바 선생, 먹기에도 버거운 상대였어. 일본에서도 마주할 때마다 한바탕 고생하게 만들었던 몸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가? 하지만 나도 괴식 헌터로서의 긍지가 있는 몸, 절대 음식을 남길 수는 없다! 자, 바 선생! 마음을 다잡고 나는 조금 전에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접시 위에 놓인 바 선생들을 한 입에 털어넣었다. 검게 윤이 나는 껍질은 새우의 꼬리보다 딱딱했고 여러 마리를 한 번에 먹은 탓에 내장에서 벌레 냄새가 났다. 입안은 바퀴벌레들로 인해 광란의 파티가 벌어졌지만 난 굳은 의지로 그걸 삼켜내었다.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영양가만 놓고 본다면 바퀴벌레는 꽤 좋은 식재료다. 바퀴벌레 50g이면 돼지고기 100g보다 높은 단백질을 함유한다. 그렇게 역대급 저가의 싸움이 끝이 났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대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개를 넘은 기분인걸. 하지만 괴식의 세계는 아직 넓고도 넓다. 자만하지 않고 계속 정진해야겠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